3월 17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주로 자체가 상당히 좀 빠른 흐름에서 가벼운 주로에서 뛰면서 앞선에 가는 마필들 또 추입하는 마필들이 유리했습니다. 근데 추입도 근데 사정권에서 붙어야지만 입상하였고요. 또 맨바닥에서 추입하는 마필들은 입상이 실패했던 부분입니다. 토요일 경마 조금 부진했습니다. 승부경주 3개 중에 하나는 적중했지만 김성현 기수를 놓고 적중을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축막감을 잘못 선택했어요. 주력 막곤하고 반주력 막곤에서 입상이 성공했는데 제가 축막감에 대한 자신감을 제가 좀 인기마에서 잡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일요일 경마에서는 이 모든 걸 다 털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후반부에 승부처 또 마지막에 주력 적중이 나와줬기 때문에 조금 위안을 하겠고요.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일요일 경마를 더 자신있게 한번 붙어보자고 말씀드리면서 일요일 경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안말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필 자체 능기마의 접전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앞선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3번마 탑다이아 직전 경주 모래를 맞아봤고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편성은 아예 완전히 부진마 경주 편성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쪽에 1번마 핑크윈드 혁근을 빼고 눈가면도 빼고 이번에는 아예 장구 자체를 아예 빼버렸어요. 지난번에 입상이 성공했는데 장구 자체를 빼버려 버리니까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병기 조교사도 이 마필에 대해서 이현정 기수도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구를 뺀 게 낫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상에 실패하고 장구의 변화를 줬다면은 말이 그렇게 큰 능력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입상에 성공하고 장구를 뺐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우승을 할 수 있는데 장구 때문에 우승을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21조 문병기 쪽에서 마방이 마필들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이번 경주 3번마 탑다이아 8번마 매직사운드 4번마 제라킨 이런 마필들이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안쪽에 1번마 핑크윈드는 안정적인 충박감으로 봐야 됩니다. 인기마지만 기본적으로 선추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고 지난번에 졌다가 다시 추입을 했어요. 여기에 1번 게이트를 차고 나온 순간 봐야 되고요. 4번마 제라킨 여기에서 선행으로 레이스 전기가 가능한 경주 편성이죠. 3번마 탑다이아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스타트와 중속은 4번마 제라킨이 좀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최근 조재로 기수가 말타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 조재로 기수가 아닌 것 같아요. 김정준 이런 조재로 기수 그 다음에 이런 기수들도 윈다벤 기수들 이런 박현호 기수 문정균 기수 이런 기수들하고 동급으로 판단했었는데 최근 조재로 기수가 1등급의 마필들 완전히 2등급의 마필들 가지고 우승을 사면서 완전히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최근 조재로 기수의 말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돼요. 4번마 제라킨 이 마필도 봐야 되고요. 외곽이 10번마 머스킨 플라이 이 마필은 이제 배당 마필로 가져갑니다. 지난번에 의지가 전혀 없었던 마필입니다. 스타트 때부터 아예 잡고서 늘어지면서 그냥 맨 바닥에 있었던 마필이고요. 그 맨 바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 자체가 머스켓맨 자마 그리고 머스켓맨 자마 중에 안말입니다. 머스켓맨 자마 중에 안말들이 엄청나게 잘 뛰잖아요.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이거 10번마 머스킨 플라이 같은 경우는 아예 의지가 없었다는 판단. 박현우 기수가 다시 한번 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타봤기 때문에 따라가는 전기를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번 타고 있다. 10번마 머스킨 플라이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1경주는요 안정적인 축막감은 1번마 핑크윈드를 대가리 축으로 공략합니다. 2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9번마 당창남보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발 자체가 약간 주춤되는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이 당창대보가 지금 조교 자체를 차원준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하고 실전에서는 지금 문세영 기수가 탑니다. 외곽에서 문세영 기수가 토요일 경마에서도 외곽에 있는 마필들 자리 선정을 잘 못합니다. 7번마 블루레이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채찍을 때렸을 때 꼬리를 흔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채찍을 때리면 마필 자체가 꼬리를 흔들어요. 이 꼬리를 흔드는 마필들은 어떻게 타야 되는지 아시죠?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합니다. 근데 이번 경주 안쪽에 1번마 모큐슐라, 여기에 3번마 스터니퀸,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7번마 블루에이저가 선행 가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7번은 인기마으로 팔리면 상당히 불안한 마필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1번마 모큐슐라, 체중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자, 일단 9번과 7번 다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안쪽 1번마 모큐슐라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가능한 마필인데, 직전 경주 임다빈 기수가 공백에서 타면서 선행 전개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479kg, 460kg대에서의 적정 체중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오늘 모큐슐라는 안쪽 게이트 이점으로 선행까지도 가능해요. 3번마 스터니퀸이 있지만은 1번마 모큐슐라가 안쪽 게이트로 더 빠른 마필이라 판단되고요. 토요경마에서 헤리카심 기수가 또 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습니다. CC1 기수도 들어왔고요. 역시 뭐 말레이시아군 기수 자체들이 사이즈가 다르고 또 자세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스타트 능력도 상당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마필 9월 7일 경주 때 3차 됐을 때 그 모습에서 보면은 이번엔 됩니다. 윤태혁 트랙라이다가 두 바퀴씩 돌리는 강훈련을 했기 때문에 1번마 모큐슈라를 대가리 축으로 놓고 공략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방막곤인데 11번마 울트라 히트입니다. 울트라 히트. 요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조교 때의 변화를 조금씩 좀 지켜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글로벌 히트, 국내산 1등급에 뜨고 있는 글로벌 히트의 동생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지금 모래를 맞고 계속적으로 외곽으로 기대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박태준 기수가 직접 조교를 마무리 조교를 하는데 스포 조교를 하는데 끌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11번마 울트라 히트가 지금까지 끌고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끌고 가요. 끌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힘이 많이 찼다는 거예요.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고 기본기도 있고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박태종 기수도 있고, 자, 그렇다면 1번마 모큐슈라에다가 한 방을 때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11번 울트라 히트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일단 7번마 블루레이서는 불안합니다. 이 마필은 꼬리를 흔드는 단점, 이런 마필들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2경주 1번 모큐슈라 현장에서 체중만 빼고 나오면 아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혼합 4등급 경주 편성입니다.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인데, 직접 마무리 조교 때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 1번마 드릉은 불패가 되겠습니다. 일단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직접 경주 마무리 조교 상당히 좋았고, 오수철 기수가 지난번에 탔는데 이번에 이 마필을 장추열 기수가 일단 마무리 조교까지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1번마 드래곤 불패는 안쪽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굳이 따라가는 정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밀어서 선두권에 치고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 치고 나가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잘 뛸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1번마 드래곤 불패, 이 마필을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마 사랑왕자는 상당히 요거 대끼리 막고는 팔리는데 요거는 고민입니다. 왜? 왼쪽 앞다리가 높습니다. 그리고 내측으로 기대면 단점도 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박윤규 조교사 마방의 행복왕자가 이번 주에 목요일날 조교하다가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왕 자체가 사조 박윤규 조교사 마방이 이제 대표마가 없어졌어요. 대표가 없어지면 마방 분위기는 완전히 지금 초상집입니다. 근데 이게 1번, 5번이 대끼리야. 저는 그래서 5번만 사랑왕자를 현장에서 한번 걷어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뭐 센 마필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뭐 일단 1번이 가고 전개적으로 어느 마필이 붙으냐가 중요한데, 자, 일단 4번마 드림 리치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조교의 강도를 대폭적으로 끌어올려서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스포 조교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스포 조교를 4번씩이나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 임다빈 기수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직접 조교를 하는데, 와, 조교 강도? 야, 이 정도로 끌어올렸어? 이 정도로 많이 좋아진 거야? 할 정도로 많이 끌어올렸던 마필입니다.
형식적인 마필 자체는 아닙니다. 마필 자체가 완전히 이제 직전 경주와 다리 상태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확실히 변화가 왔을 거예요. 한 템포 빠르게 레이싱 운영도 저는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4번마 드림 엣지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자,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1번, 2번, 8번, 9번 이런 마필들 중에는 4번 다른 마필들 볼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그냥 1번, 4번 여기 뭐 2번 소울비트 정도? 하만식 쪽에서 마방의 마필들이 최근 완전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마방의 분위기가 조금씩 끌어올렸기 때문에 2번 소울비트 정도까지만. 근데 이 마필들은 중속에서 좀 따라 붙어야 되는데 그거가 약간 문제입니다. 모래를 약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이 가고 2번은 소울비트가 바로 옆에 선이 옆에 바로 붙으면은 1번, 2번으로도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번, 4번, 1번, 2번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일단 후차권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 충막감은 나와 있죠. 8번마 스터니 스카이에는 일단 아예 놓고 때릴게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떠한 전개 속에서도 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재철이가 최근 말 타는 게 어마어마를 지난주에 부산에 내려가서 타고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근데 8번마 스터니 스카이 같은 경우는 송재철이 기수가 주행검사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직접 조교를 하고 실전에서 적응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이 정도의 4번의 경주에서 다 타봤으면은 이 마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마필이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 스터니 스카이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 근데 여기에 5번마 청구채시 팔립니다. 청구채 지금 문세영 기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서 이제 깜빡 거릴 겁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그렇게 센 마필 자체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뛰는 모습을 보고 승급전에 맞아 있는데 이 마필 자체가 올해 2023년도에 구전염이 구전염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조교의 강도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해요. 이번에 근데 제가 봐서는 5번 청구체는 아예 걷어내버릴 생각입니다. 8번, 5번에 대끼 맞고는 공략하지 않습니다. 살아나 있는 마필이 있는데 그 마필에다가 압축해서 한번 때려볼게요. 의외로 인기권은 상당히 좀 멀어져 있는 편성인데 이번에는 충분히 8번하고 대적할 수도 있다고 판단돼요. 적어도 21초 때까지는 여기서 뛸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방을 한번 때려볼게요. 전개적인 이점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마 스터니 스카이를 축으로 놓고 후차권에 5번마 청구챗 한번 걷어내버리고 압축해서 한번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1번마 국대 파이터는 박성희가 요거 데뷔 전에 12월 31일 날 맞춰드렸고요. 지난 경주에도 7.5배 맞춰드렸고요. 2월 24일 경주 때도 국대 파이터를 놓고 라스트 이거 3번의 경주에서 박성희가 이거 국대 파이터를 놓고 다 맞춰드렸어요. 이번에도 일단 압도적인 인기 1위 마필로 팔립니다.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 여기서 선행 전개 따라가는 전개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1번을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겠고요. 근데 1번은 일단 너무 압도적인 1위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한 방은 그냥 2번을 놓고 때릴게요. 2번 거센 챔프 1번보다는 지금 3세판 지금 입상에 성공했거든요. 국대 파이터가 3번의 입상에 성공했는데 전력적으로 보면 1번이 일단 안정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제 4번의 입상이 성공하려면 그만큼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2번의 거센 챔프가 지난번에 이 임기원 기수가 두 번의 경우 탔거든요. 추위평의 스타일의 마필입니다. 아예 맨바닥에 있어야 되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이 추위평의 마필 자체들은 조교의 강도를 좀 대폭적으로 올려야 돼요. 근데 지난번에 대폭적으로 올리지도 못했고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오랜만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의 모습이 솔직히 말해서 인기 3위로 팔렸는데 모습이 지난번의 모습은 70%도 안 됐어요. 상태가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기수가 다리 바꿈을 시도하는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어요. 말이 안 좋으니까 뭐 억지로 기수가 다리 바꿈을 시도했는데 이게 다리 바꿈이 안 돼요. 근데 이번에 문세영 기수가 하고 병합 쪽으로 열심히 하는데 와, 이 정도의 병합이면은 무조건 승부예요. 이 정도의 병합 쪽에서 못 들어오면 제가 봐서 말도 안 된다고 판단돼요. 2번 막 거센 챔프 이마 앞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인기 마필 자체들이 좀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5번 마 파사도봉을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일단 기본기가 일단 뛰어난 마필이고 승급자는 맞아있지만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6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송재철이가 타고 있는데 송재철이하고 또 찰떡궁합의 마필이죠. 여기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5번, 뭐 2번, 1번 정도 이 정도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 거센 챔프를 축으로 1번 국대 파이터, 5번 파사봉 요 정도만 보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57이라도 제가 봐서는 거센 챔프는 여기서 와야 된다 판단됩니다. 2번 거센 챔프를 놓고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옥의 두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두 번째 승부 경주인데 1번 마 동전불패 지난번에 모래를 안 맞이고 선입 외곽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벌교베리를 3마신을 이겼는데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그렇게 빠른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은 아닙니다. 1번은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요. 1번보다는 3번마 스마트 태양이 좀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스마트 태양은 지난번에 안쪽으로 빠른 흐름에서 3선, 4선까지 따라 붙었는데 너무 초반에 빠르게 따라 붙어 보니까 말이 맥없이 무너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프레시맨에 9이 그렇게 한 방을 때려 드렸는데 그때 제가 스마트 태양은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1번, 3번의 막군을 저는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대끼리 거의 1번, 3번이 깜박깜박 뭐 2배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마필 다 제가 봐서는 불안해요. 1번 마 동진불패는 모래를 무조건 피해야 되는데 모래를 피하면서 전개할 수 있느냐. 김정준이 사이즈 가지고는 말을 흔들어 버려요. 김정준의 단점은 뭐냐면 말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말의 사코노까지 엄마가 애기를 안듯이 꼭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3번마 스마트 태양은 그나마 좀 더 좋아졌고요. 복병권에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필 자체를 확실히 끌어올렸는데 뭐 이 정도 편성에서는 충분히 와야 된다는 판단. 근데 상당히 많이 밀려 있어요.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끼리 바꿔 깨고 공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경주입니다. 헤럴드배 대상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행보강자가 골절상 당하면서 이제 취소되면서 15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살아나고 있는 마필은 일단 심장의 고동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이제 행보강자를 타야 되기 때문에 심장의 고동을 포기하고 행보강자에 탔어요. 근데 행보강자가 그렇게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심장의 고동을 CC1 기수가 직접 마무리 조교까지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말 자체가 지금 57의 부담 능량 짊어지고 뜹니다. 일단 이거 외국에 나가서 사우디컵에 가서 60의 부담량을 짊어지고도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선출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고 일단 이 마필도 제가 봐서는 8살짜리 마필인데 야, 여기서 그렇게 무너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상태가 너무나 좋아요. 13번마 너트플레이 지난번에 전개 자체를 너무나 잘 풀리면서 7마신 티즈바로질 7마신을 이겼습니다. 근데 그때의 부담량은 52에서 56.5로 내려왔고요. 56.5예요. 높아요. 근데 이 마필도 이 뭐라 그럴까 좀 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상대들이 너무나 약했다는 거. 지난번에 티즈바로적 원더풀슬로 이런 마필들을 이겼다는 것도 보면은 기본기는 있다고 판단돼요. 13번마 너트플레이 가져가야 되고요. 뭐 안정적인 충막감은 글로벌 히트가 되겠습니다. 일단 외곽이라는 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안쪽 게이트
7번 게이트,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 너무나 전개자를 제대로 잘 풀었던 마필이죠. 그리고 57의 부담량인데 마필 컨디션이 절정에 올라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마필 상태가 지난번에 뭐 그랑프리에서 위너스맨한테 코차로 졌는데 그때의 컨디션만큼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외곽 게이트라도 마필 자체가 김혜성 기수가 제가 봐서는 소나기에 딱 집어넣었어요. 소나기에 집어넣었다는 거냐면 끌고 가는 거를 잡아서 안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5번마 빅스고 여기에 7번마 스피드형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가거든요. 근데 7번마 스피드형도 솔직히 말해서 선행을 가겠지만 마리 상태가 제가 봐서는 많이 밀려요. 7번은요. 14번, 7번에 맞고는 공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냥 부족하고 여기에 투혼의 반석도 보면은 지금 서승훈 기수가 11번 투혼의 반석하고 15번 크레이지 콘디를 두 마필 다 타보고 그 중에 고르는 게 11번 투혼의 반석이에요. 근데 투혼의 반석도 모래를 맞으면 안 돼. 여기에 스피드형을 빼놓고는 안쪽에 5번하고 7번인 선행을 가고 투혼의 반석이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를 따라갈 건데 제가 봐서는 갈아엎어버릴 것 같아요.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싸울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자, 그렇다면 따라가는 마필들, 그런 마필들이 더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11번 투혼의 반석 갈아엎는다. 그럼 14번 막 글로벌 히트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박감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마필 자체들이 그렇게 능력 마필 자체들은 없죠. 지난번에 10번 막 블랙벨트. 지난번에 정말 늪바르라고 샌드위치가 되고 그 다음에 뒤로 밀렸다가 중속에서 막 채찍을 때리면서 엄청나게 갈아엎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차라리 10번 막 블랙벨트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해요. 이번 경주 빠른 마필 자체들이 또 없어요. 없어요. 빠른 마필 자체들 없기 때문에 스타트에 약간 주춤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일단 기본기는 일단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봐서는 2주 만에 빠른 출전이고 부담량 57. 지난번에 엄청 무리한 전개 속에서 살아남았다? 일단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3번마 오리 다함께가 그래도 안정적인 충박감이라 판단됩니다. 스타트와 중속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되고 선행식을 레이스 전개도 되고 지난번에 파워군주 메타블레이드한테 졌는데 처음으로 1800m 승급전에서 이 정도 탔다면 잘 타주었다고 판단돼요. 이번에 53.5고 문정경 기수는 따라가는 전개하는 기수가 아니잖아요. 밀어서 앞선에 가는 기수이기 때문에 3번마 오리다 함께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6번마 금성맹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설날 전에 경주 때 제가 이 금성배를 놓고 블랙벨트에다 한 방을 때려들었어요. 19배짜리를. 그때 제가 뭐냐면 금성배는 강등된 마필이다. 강등되면서 말이 완전히 살아났고 박병윤이가 완전히 마필 자체를 갈아엎어서 조교를 엄청나게 했다. 그러면서 앞선에 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박병훈이가 조교하고 마무리 조교 때 이제 조한별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부담량이 52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국내선 4등급 경주에서 52를 짊어지고 타봤는데 조교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번에는 강등대에서 입상에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한 번 더 노려볼만 해요. 지난번에 블랙벨트 때도 9마신을 졌는데 이번 평주 편성 자체가 빠른 말이 없어요. 3번하고 9번하고 4번 이런 마필들인데 빠른 마필 자체가 없어요. 금상맨도 이번에 힘이 찼기 때문에 무빙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하다 판단되면서 6번 금상맨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벨트는 무조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 8경주는요 3번만 오리다 함께를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인기마가 조금씩 불안한 부분이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8번마 걸작드림은 구절염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마필입니다. 무조건 선행식을 가야겠지만 공백이 있는 마필이고요. 9번마 킹칼레 같은 경우는 1200m의 적정거리지만 이번 경우는 1300m 거리 경주 편성입니다. 약간의 내측으로 기대는 단점도 있고요.
11분마 퍼지데이 같은 경우는 기록적인 측면 휴양 재검을 받고 나오고 있는데 이 마필도 이번에 조교의 강도가 없어요. 조교 자체를 세게 하지 못하고 나오고 있어요. 이런 마필들이 좀 세게 강하게 좀 임팩트 있게 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안쪽에 1번마 썬더 플래시가 되겠습니다.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입니다. 토요 경마에서 김효정 기수가 인기마도 타고 뭐 오랜만에 말을 타다 보니까 감을 좀 못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김효정 기수의 마필들을 싹 빼드렸는데 따라가는 전기에서 추입 마필들을 잘 타는 기수는 아닙니다. 여자 기수이다 보니까 약간의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제대로 타지 못해요. 근데 이 마필을 김효정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문병기 조교사 마방에 여자 기수를 잘 기용하지 않는데 이 마필을 지난주 일요일부터 월요일 수요일까지 김효정 기수가 타가지고 이제 병합적으로 하는데 와 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 마필 자체가 장거리 경주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적정거리가 제가 봐서는 1300m 경주 편성입니다. 이 마필 자체가 1분 20초, 1분 21초 때까지는 뛰어줄 수 있어요. 상대 마필들이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선에 가는 마필들 2번마 백두보이, 8번마 걸작드림, 4번마 마이트큐 이런 마필들이 앞선에서 싸우면서 그 다음에 따라가면서 추입을 하면서 입상이 가능한 마필을 판단돼요. 김효정 기수도 이제 공백에서 이제 적응했기 때문에 토요금에서 적응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때릴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번마 썬더 플래시를 봐야 되고요. 여기에 6번마 나올천지인데요. 이것도 봐야 됩니다. 지금 계속 이 마필을 지금 따라가는 전개를 하더라고요. 이 마필이 지금 나올천지가 예전에 스타트 타임이 13초 4, 13초 3, 이 정도의 스타트 타임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따라가는 전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걸음걸이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번에 2바퀴씩 돌리는 강훈련을 했습니다. 여기 뭐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6번만 나올천지가 쏘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막 8번, 4번, 2번 이런 마필들이 중속 자체가 빠른 마필 자체들이 아니에요. 그럼 6번만 나올천지가 따라가는 전개를 계속 했는데 성적이 나오지 않아. 그럼 이번엔 각지를 바꿔야죠. 선행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죠. 6번마 나올천지 이 마필 박우동 기수의 주특기 선행 강공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구경주는 약간 터지는 경주 편성입니다. 안쪽에 1번마 썬더 플래시 6번마 나올천지 이 두 마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송의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제가 오늘 이 승부 경주를 가져가는 마필들을 보면은 거의 뭐 대끼리 막곤으로 끝나는 경주 편성을 제가 잡았습니다. 3번마 라운드 하이맨 57의 부담량입니다. 이 마필도 뭐 52, 53 뭐 이렇게 뛰었다가 이번에 승급전에 맞으면 57입니다. 갑자기 57을 짊어지는 거는 엄청나게 부담이에요. 예전에 뭐 56.5도 짊어지고 뛰어봤지만은 최근 그 정도의 부담량을 안 뛰어봤잖아요. 이번 한강보스 같은 경우는 스타터 중속이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중속에서 좀 더 따라 붙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안쪽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3번, 2번의 막곤을 저는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살아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주 편성이고 지금까지 경주 편성 보면 제가 봐서는 잘못 탔어요. 근데 이번에 딱 찬스를 맞은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올라왔습니다. 3번, 2번에 대끼리 막곤 공략하지 않겠습니다. 복병만 놓고 한번 강하게 임팩트 있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 한강의 기상 역전이 뭐 짱짱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상 이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무빙으로 승부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3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돌렸습니다. 이번 경기 뭐 1400m를 내려왔는데 굳이 여기서 뭐 따라가는 전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돼요. 뭐 1번 같은 거 보내놓고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55.5 부담 중량 지난번에 엄청 센 레이스입니다.
3번을 일단 기본기로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혁기수가 또 마지막 경주 상당히 잘 타주고 있잖아요. 3번을 인정하고요. 한 방 맞고는 8번마 스카이 망치가 되겠습니다. 제 마필은 진짜 좀 싫어하는 마필입니다. 제가 예전에 12월 3일 날 작년에 싱싱메리를 놓고 때렸다가 스카이 망치를 제가 불러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마필이 임기훈 기수가 기가 막히게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지난번에 역시 10번 게이트에도 임기훈이가 탔는데 지난번에는 마리 컨디션이 그렇게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얘는 조교의 스카이 망치 같은 경우는 조교의 강도를 얼마만큼 올리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장초열 기수가 타는데 끌어올렸어요. 14주 이시종 쪽에서 마방이 마필인데 부르기 싫어요. 근데 여기에 레이스 자체가 매직 그레이스도 그냥 딱 자기 걸음이기 때문에 8번만 스카이 망치를 보는 거예요. 장초열 기수가 이런 8마리 단출형 경주 편성에서 추입은 또 잘하잖아요.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8번이기 때문에 스카이 망치이기 때문에 요거 8번만 스카이 망치까지만 보고도록 할게요. 3번 8번의 막권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전개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막필들 노려보겠고요. 박송이가 4경주, 6경주, 10경주 요 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버리겠고 부산경마도 중간에 제가 한번 자신 있는 경주 다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강마 꼭 승리하겠습니다. 부족했던 부분 1월강마에서 다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